이번 분기 최대 기대작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없었습니다. 저만 재미없는 거 아니냐고요? 매주 애니메이션 순위를 발표하는 사이트에서 나온 순위들입니다. 그중 도련님의 순위는 1주차 8등, 2주차 10위 아래, 3주차 4등, 4주차 10위 아래, 5주차 8등, 6주차 6등, 7주차 7등으로 최애 아이와 아라 양은 상대적으로 매주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연출을 보여줬었던 3화를 방영한 3주차를 빼고는 5등 안에 든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10등 안에 드는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모든 사람이 열광할 정도로 재밌는 작품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죠. 그렇다면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이 작품이 시대극이기 때문입니다. 시대극을 즐긴다는 전제가 그 시대의 역사를 알고 있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역사를 잘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고요? 그렇다 하기에는 이 애니는 작품의 초반부의 배경 설명이 외국인이 보기엔 너무 얕게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대극의 단점이 드러나는데요. 역사를 설명해 주자니 재미가 없어지고 재미를 챙기자니 해당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에서 방영한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국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고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했으니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쌓여 작품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딱히 장벽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들 중 일본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이 작품 또한 일본인들에게는 무척이나 재밌을 겁니다. 자기들 역사 속 인물들이 펼치는 판타지 대결 애니라니 저 같아도 재밌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그러니 초반 배경 설명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이해력이 딸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 작품의 배경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AT6 같은 애니가 있겠죠. AT6에서도 1화에서는 그다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명작 중에 하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주인공의 동기입니다. 주인공의 행동의 이유가 시청자들에게 공감만 된다면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화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작품의 초반부 때 다음화를 봐야 할 이유가 주인공의 동기가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주인공인데 그렇다면 그냥 죽으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계속 떠올랐고요. 작품의 주인공조차 동기가 없고 의지가 없는데 시청자들에게 다음화를 시청해라라니 이 부분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화, 3화를 본 시청자들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많은 부분이 작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작품의 캐릭터, 배경, 동기가 매력적이어서가 아니라 작화가 특이하고 매력적이어서 다음 화로 넘어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화가 장점인 것도 장점입니다. 그 예시로 귀멸의 칼날, 주술의전 같은 애니가 있겠죠. 하지만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은 작화도 장점인 것이 아니라 작화만 장점인 애니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화마저도 제가 보기엔 몇몇 장면들은 연출이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만약 작화가 평범한 애니 수준이었다 생각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애니를 시청하실 건가요? 네, 시대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청하시겠죠. 하지만 대중들은 시청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 생각합니다. 작품의 개연성과 스토리, 감정 묘사 등을 작화와 연출로 때우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많이 느껴졌어요. 스토리가 재밌으면은 작화가 아무리 저예산이어도 재밌습니다. 마치 늑대와 향신료 구작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이 도파민에 절여져서 이런 작품을 즐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흔히 도파민이 잘 나오는 작품들은 자극적인 작품들입니다. 자극적이다의 반대는 자극적이지 않다, 즉 심심하다 또는 밍밍하다가 있겠죠. 자극적이지 않다가 재미없다를 위한 변명이 될 순 없어요. 작품이 재미가 없고 그냥 취향에 맞지 않는 건데 그것을 자극적인 것만 봐서 그렇다니요. 애니의 초반부가 흥미롭지 못했던 것을 애니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즐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재밌는 장송에 풀이된 늑대와 향신료 같은 작품들은 뭘까요? 이 작품들은 그냥 스토리가 재밌는 겁니다. 단지 자극적이지 않으며 재밌는 것이죠. 즉 대중이 보기에 그냥 시대극이라서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주인공의 동기가 약간 부족해 보여서 취향이 갈리는 것인데 그것을 마치 도파민에 절여진 놈들이라 재미가 없는 거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그런 극단적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마치 나는 이런 작품을 즐기는 사람이다 라는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재미없다고 말했을 때 취향에 맞지 않는갑다 라는 반응일 텐데 요즘 시청자들은 양산형 이세계문이나 보고 씹덕 같은 거나 즐기니 이런 작품은 즐기지 못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겐 다른 작품들을 까내리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올려치기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올려치기 하는 것이 아닌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자신을 올려치기 하는 것이겠죠. 마치 나는 양산형 이세계물 같은 건 거르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듯
하렘 러브 코미디 같은 저급한 애니들은 보지 않는 사람이라며 그 우월감에 빠져있는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애니 시청의 목적은 교훈이 아닙니다. 재미예요. 재미를 위해 보는 것이고 재밌으려고 소비하는 겁니다. 그 재미있음 속에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영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재미입니다. 재미를 위해서 자극적이게 스토리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며 자극적이지 않지만 스토리를 재밌게 쓴다면 더 좋은 것일 뿐입니다. 저는 양산형 이세계물도 좋아하고 이런 시대극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 진심으로 애니 업계는 많은 시도가 있어야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너그러운 시각을 가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애니문학이었습니다. 神出鬼没の侍王子の